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가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10만 명은 아니지만 뭐 거의 뭐 10만 명, 네, 뭐 1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00여 명이 나왔네요. 네, 사망자 수 또한 뭐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유지 안 해줘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는 꾸준히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올 겨울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대유행이 올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79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3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영유아용 5세 미만, 그러니까 6개월부터 4세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승인이 낮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요렇게도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LA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조금 중증으로 빠져가지고 입원을 하는 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자들 수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2주 뒤쯤에 2주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가 는다고 하면은 7월달 중에 아마도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7월 달부터는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실내 안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의무화예요. 의무화, 권고가 아니라.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권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실내 안에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계속 잘 접종해 주셔야지 사망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백신 접종도 업투데이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중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조금 이제 경증으로 이제 조금만 아프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또 나빠지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니까 걱정이 또 되게 많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착용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만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1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은 4개월이고요. 4개월 동안에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 이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남부 최전선까지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뭐 어쨌든 간에 코미디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유크레인의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선이 된 뒤로 뭐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을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온 뒤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유크레인 대통령 뭐 개그맨 뭐 그렇게 들어가지고 며칠 안에 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뉴스를 봤었을 때는 미국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망명하라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에서 제1 암살 목표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이 개그맨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유크레인을 떠나가지고 도망가겠구나, 다른 나라로. 미국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해가지고 이 유크레인, 이 자신의 대통령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요 키이우에 계속 남아가지고 군대를 지휘를 하면 당연히 직접적으로는 지휘는 안 했겠지만 진짜 정신적인 지주가 돼가지고 유크레인에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싸워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제 1위 암살 목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제 푸틴 이 또라이 새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푸틴이 이제 세계 무슨 포럼에 나와가지고 어제 이렇게 또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 한 국제 포럼에 나와가지고 이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서방 세계 때문이다. 미국하고 이 유럽, 이 서방 세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정말 쓸데없는 이런 제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한테 이끌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미국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 전 세계가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주도로 해서 움직이는 전 세계는 저는 더 싫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개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게 훨씬 낫지, 러시아가 지금 행동하는 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무력으로 밟아버리는, 전 세계의 평화가 깨지고 그냥 침범해가지고 모든 것을 약탈을 해가는 이런 세계가 온다고 하면은 차라리 미국이 1위가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평화가 지켜지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푸틴이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것은 전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러시아가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면은 무슨 대화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명분만 이렇게 내놓고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거 평화 없습니다. 전 세계 평화 없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계속 더 심화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핵폭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멸망이거든요. 푸틴, 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매체에서 얼마 전에 미국인 2명이 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생포가 됐다, 포로가 됐다라고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매체에서는 이 생포가 된, 이 포로가 된 미국인 2명을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유크레인 쪽으로 여행이나 그런 거 절대 가지 말라고, 가는 사람 있나? 어쨌든 그 근처로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쪽으로도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 총리 존슨 있지 않습니까? 존슨이 깜짝 이 유크레인 키이우를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크레인과 끝까지 갈 것이다. 유크레인이 승리를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제 지원, 우리는 함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을 잘 도와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럽 강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이런 곳에서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을 도와주면서 이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참전 용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 참전 용병 4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한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참전한 한국인 용병들은 총 13명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좀 안타깝고요. 네, 와, 진짜 그리고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른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이런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사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또 유크레인 전쟁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제도 일어났는데 또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연속 계속 이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한 사원에서 2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평화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 뉴스를 보는데, 미국도 절대 안전한 나라는 아니죠. 어제도 또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이제 노인분들 3명이 어제 이렇게 또 총격 난사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용의자는 80대라고 합니다. 80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80대 노인분이 총을, 권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인들한테 25명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교인들한테 총을 이렇게 난사를 하게 되면서 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진짜 총기가 많이 풀리게 되면서, 그렇게 총기가 많이 풀린 만큼에 대해서 총격 난사 사건, 이런 총격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총기 규제에 훨씬 더 강화를 해가지고 총기를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또 화가 나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LA 노스 할리우드에서 얼마 전에 어느 한 이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백인 남성이 아시아 혐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드라이브 스루, 이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어느 한 백인 남성이 이 아시안 가족이 탄 자동차 뒤에 있었는데, 이 아시아 가족들한테 계속 놀렸다고 합니다. 계속 놀리면서 이 아시아 가족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짜증 나더라고요. 백인 남성, 굉장히 이 키가 굉장히 크고 이제 건장한 백인 남성인데 젊은 애더라고요. 젊은 애인데 이 아시아 가족 이 자동차한테 계속 놀리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시아인들 이제 놀리는 거, 그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굉장히 초딩같이 이렇게 놀리다가 이렇게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밀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는 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또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도망을 가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아시아 혐오 범죄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출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백인 남성은 뭐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이 된 채 아마도 이제 또 잡혀갈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 아시아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 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백인들이 이렇게 아시아 혐오, 이렇게 레이시스트 있지 않습니까? 인종 차별하는 거, 그거 마음에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많이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불을 지핀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만약에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시아 혐오 범죄, 이게 가장 심각한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었을 때 이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하면서 아주 그냥 미국에 있는 백인들한테 불을 지폈죠. 너네들은 아시아인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마음대로 인종차별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불을 지핀 거나 마찬가지죠.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미국에 있는 백인들한테 엄청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을 심어준 게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백인들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백인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트래시들. 그러니까 이 화이트 트래시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불을 지폈죠.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전에 그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레스토랑에서 무슨 기업의 CEO라고 합니다. 무슨 기업의 CEO가 음식을 먹다가 이 건너편에서 무슨 필리핀 가족이라고 해요. 아시안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뭐 생일 노래도 불렀겠죠. 그런데 이 CEO가 앉아 있다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 하면서 막 쌍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트럼프가 너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예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 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죠. 그거 보고 야, 이 백인들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뒤로 이렇게 더 난리구나, 엄청나게 설치고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이제 백인들이 엄청나게 기세등등 해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뒤에도 아직까지도 백인이 이렇게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분명히 백인이 우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백인들이 우위에 있잖아요. 왜 백인들이 이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아직까지도 이런 썩어 빠진 백인 문화가 있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가 불을 지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개짜증 나고요. 화이트 트래시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 트래시들의 불을 지핀 것은 트럼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화이트 트래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개짜증, 생각을 하면 개짜증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화이트 트래시들이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들이 또 기세 등등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또 트럼프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이 인기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미국인들,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는 이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이 생활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각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이 트럼프의 인기에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스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최저 이 지지율이 44%였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트럼프만 이 리퍼블리칸의 후보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부통령, 전 부통령이었던 펜스 있지 않습니까? 이 펜스의 전 부통령도 이번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이 펜스 전 부통령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선이 사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이
대선은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 추종자들은 아직까지도 대선은 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대선이 사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펜스 전 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비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리퍼블리칸 대선 후보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이 펜스 부통령이랑 이렇게 또 싸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펜스 부통령이 제발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할리우드에서 일어난 일이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전 뉴스에서 말씀드린 아시아 혐오 범죄는 노스 할리우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할리우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할리우드에서 어느 한 백인 남성이 홀딱 벗고 알몸으로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할리우드 길 한복판이더라고요. 이 할리우드 길 한복판에 경찰차 그 SUV, 포드 익스플로러 SUV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로 어느 한 백인 남자가 알몸으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또라이. 역시 미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엄청나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캔사스 주에 있는 어느 한 소 농장에서 소떼 수천 마리가 폭염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죽었다,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소떼가 수천 마리가 폭염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그 영상이 이렇게 또 사진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또 끔찍하더라고요. 소떼가 막 수천 마리가 또 그냥 다 죽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더위가 정말 살벌하구나 지금 이 미국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서부 쪽에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인 가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대요. 미국 서부는 자그마치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백 년이 아니라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강물도 말라가고, 뭐 콜로라도 이 강물 때문에 지금 여기 LA나 이 서부가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콜로라도 강도 이제 말라가고 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 쓰는 것을 좀 계속 조심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 연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 0.5%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0.75%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자이언트 스텝도 부족하다 라는 그런 연준의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올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많이 올려가지고 올 연말까지 미국 금리를 4% 이상, 뭐 4%에서 7%, 기준금리 7%는 진짜 듣도 보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4%에서 7%대까지 팍팍 올려야 된다, 올 연말까지. 이렇게 연준의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뭐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9월 달에도 8월 달은 쉰다고 하니까 9월 달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리 이렇게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돈이 이제 씨가 마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계속 이렇게 여유자금, 주식 구자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넣어두시고 계속 좀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들이 이때쯤이면 정말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기 시작을 하세요. 한꺼번에 막 사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기 시작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가끔씩 보내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저한테 이 주식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 주식은 어떤가요? 지금은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뭐 이 주식 사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 팔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주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민, 미국에 살고 있는 그냥 평민이고요. 네, 저는 그냥 거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을 때는 기회를 잘 봐서 주식을 사면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똑똑 뽑아가지고 요거 사, 요거 사, 그것들은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주식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주식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식시장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엄청나게 싼 거 맞아요. 싼 거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주식 이렇게 조금씩 줍줍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CEO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CEO들이 대략 한 60% 정도는 아마도 내년쯤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글로벌 경기 침체 굉장히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의 이 점심 식사 있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 경매가 붙여졌다고 하는데 와 역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자그마치 1900만 달러의 낙찰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엄청납니다. 1900만 달러. 그리고 이 워렌 버핏과의 이 점심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심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마지막 점심 식사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과 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점심 식사를 마지막으로 했다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또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낙찰가가 높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1900만 달러 엄청나네요. 진짜 전 세계는 부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도지코인 투자자들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테슬라 직원들한테 고소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 직원들이 이 일론 머스크한테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고소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엄청나게 순한 시대입니다. 일론 머스크 계속해가지고 뭐 고소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엄청나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또 떨어지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투기를 했거든요. 비트코인 엄청나게 사모으게 되면서 테슬라가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테슬라 요번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아무리 많이 판들 비트코인 손실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비트코인 손실도 넣어야 하거든요. 손이 그거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실적 굉장히 나빠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테슬라 주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하던 이 직원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난을 하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퍼뜨리고 그랬는데 이런 직원들을 제가 또 해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을 해고를 했는지 나왔더라고요. 5명을 이렇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좀 괴짜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속이 굉장히 좁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자신을 비난을 한 직원들 5명을 또 잘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2만 1000달러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2만 1000달러 깨지고 2만 달러대 가더니
오늘 보니까 2만 달러도 깨졌습니다. 2만 달러도 깨지게 되면서 지금을 보니까 19,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깨진 것은 2020년도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의 셋오프, 매도세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이렇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1000달러가 깨졌다고 합니다. 1000달러가 깨진 게 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이 이더리움도 4000달러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거품이 엄청나게 꺼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거품 가장 많이 껴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먼저 깨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거품 엄청나게 지금 꺼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지금 19,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19,000달러도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19,000달러도 깨질 것 같고 암호화폐에 낀 거품들 계속 엄청나게 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면서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만 금리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돈을 이렇게 걷어 들이는 것이거든요. 돈이 이제 시중에 메마르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유가를 보니까 7% 빠졌어요. 7%. 이렇게 유가가 7%나 빠진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 기름도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기름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7% 가량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유가는 지금 11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는 빨리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전같이 50달러대까지 이렇게 쭉쭉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